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저희 이 강연을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범년 출범 두 번째 강좌를 부드럽게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 동네 사랑방에 모인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들로 경청을 좀 해주시고, 또 뭔가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감동의 물결이 치신다면은 또 응원의 박수도 힘껏 쳐주시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어디 가서 건강 강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이것은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정말 그 의학의 역사, 이 시대의 잘못된 의학의 흐름을 바로 잡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에서 이렇게들 모여주셨습니다. 다들 바쁘신 시간, 금싸라기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한 15년, 한 20년 전에 지어놓은 시가 있는데, 제가 즐겨 부르는 시 중에 하나가 아마 오늘 안범년 출범을 위한 이 자리에서 낭송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이미 지어놓은 시가 아닌가 생각이 나서 오늘 불현듯 떠올라서 오늘 그 본 강좌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시를 한 수 읊어드리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영어로 말하면 웰빙 찬가가 되겠고요. 또 우리말로 말하면은 암 없는 세상이 되겠고요. 네, 이름이 아주 다양합니다. 자, 경청해 주시고요. 제목은 참살이 건강, 암 없는 세상이란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 암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드세. 병원 약국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세상 우리가 만드세. 의사 약사가 전업을 서두르고 환자가 없어 외국으로 이민 가는 세상 우리가 만드세. 신명나게 놀면서 돈도 잘 벌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무병장수 누리면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의 건강 보살펴주면서 참살이 건강, 암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가세. 말이 시가 되고 생각은 뿌리를 내린다. 60세 새파란 청춘이고 90세는 진짜 한갑이다. 120세는 다시 한번 신혼여행 떠나세. 참살이 건강, 암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가세. 나의 일생에 지팽이와 돋보기, 주름살과 검버섯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 암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드세. 병원 약국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세상 우리가 만드세. 의사 약사가 전업을 서두르고 환자가 없어 외국으로 이민 가는 세상 우리가 만드세. 참살이 건강, 안 아픈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가세.
다 같이 힘을 모아 참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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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고통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드세 암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가세.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이 시가 앞으로 국민들이 아주 많이 애송하는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한 15년, 20년 전에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은 저 나름대로 언젠간 이 시가 시대적인 요구사항에 인류가 원하는 그 시대에 부합하는 그런 시가 될 것 같아서 전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 시는 지금 이 시대에 딱 들어맞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오늘 제가 낭송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암의 시대인데 암의 실태, 암의 실체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암의 실태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전속력으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암이 마치 브레이크 없는 벤츠가 천길만길 벼랑 끝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이런 형상이 바로 오늘날의 암이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그런 현상과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쓸 수가 없죠. 달려가던 이 차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 벼랑에서 붕 날라서 천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데 낭떠러지기 밑에 떨어진 차가 연기가 푸석푸석 나면서 차가 찌그러져서 봉고차도 있고 대형 버스도 있고 벤츠도 있고 여러 개의 차가 몇 분 간격으로 그냥 떨어져서 박살이 나는데 그 연기가 꾸역꾸역 나는 그 안에서 겨우 끙끙대면서 기어 나온 사람들이 있어. 머리가 깨져서 피가 철철 나고 코가 터져서 코피가 철철 나고 팔다리가 부러져서 엉엉 기어 나오는데 그 밑에 보니까 아산 중앙병원 앰뷸런스가 와 있고 저쪽에는 삼성병원 앰뷸런스가 와 있고 저 옆에는 서울대학병원 앰뷸런스가 와 있더라 이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브레이크 없는 벤츠를 타고 공중부양을 하듯 뛰어내리는 그 차가 바로 이 시대에 암을 뜻합니다. 또 중풍, 치매도 마찬가지요. 당뇨, 혈압도 마찬가지요. 그 사람들이 탄 차가 천길 벼랑을 떨어져서 차가 박살이 되고 그 사람들이 엉금엉금 기어 나오는데 앰뷸런스가 달려가서 순차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서 기어 나오는 그 환자들 자기 병원 앰뷸런스에 실어가지고 자기 병원으로 싣고 가더라고요. 잘 보세요. 근데 몇 분 간격으로 그냥 앰뷸런스에 환자들이 가득가득 찬 상태로 자기 병원으로 싣고 가. 이게 바로 오늘날의 의학의 형태가 이렇다 이겁니다. 낭떠러지기 떨어지는 암 환자나 중풍 치매 환자를 그 위에서 떨어지지 않게 막는 그 의학이 예방의학이고 그 의학이 바로 제대로 된 의학인데 떨어지든 말든 차가 박살이 나든 말든 상관 안 해요. 그냥 떨어져서 엉금엉금 기어 나오면 그거 주워도 않고 달려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의학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 암범년이나 통범년을 설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왔다는 겁니다. 예?
저는 지난번 강좌에서 암이 지금 188명 시대다. 188만 명 시대다. 그게 3, 4년 전의 통계니까 지금은 한 200만 명은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기가 막히는 통계를 또 접하게 된 거예요. 예? 암 한우협회 회장님이 암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겠어? 200만이 아니고 똑바로 알고 얘기하라 이거예요. 500만이 넘었다고요. 500만이 우리나라의 암 환자가 30세 이상의 인구를 5,200만 중에서 3천만 명을 칠 때 그 3천만 명 곱하기 25%에서 20%. 20% 하면은 600만 명이고 25% 하면은 750만 명이 통계가 나온 거예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통계야. 이거는 여러분 충격 차원이 아닙니다. 줄 잡아서 이 통계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전부 다 중구난방이에요. 예? 그러면 암을 다루고 암 환자들과 살고 있는 그 그룹에서 조사한 것이 최하 500만 이상이라 그러면 그것이 맞는 거라. 의사협회나 아니면 복지부 산하 거기서 조사한 숫자가 지난번에 발표한 188만 명에서 200만 명 사이라는데 어쨌거나 200만 명이라고 쳤을 때 누적 암 환자가 200만 명이라고 쳤을 때 98%가 사망이야. 죽어요. 이건 미국 NCI에서 낸 통계야.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 미 국립암연구센터에서 낸 통계가 100명을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니까 98명은 하늘나라로 가시더라. 2명만 살았는데 그 2명마저도 생존자가 5년 생존자가 미국이 2.1%예요. 2.1%. 2명. 유럽, 독일 쪽에서 2.3%야. 0.2%가 더 높아. 5년 생존율이. 그러면은 200만 명의 암 시대라면 곱하기 2 해서 또 곱하기 2 했더니 5년 이상 생존자가 몇 명이냐? 800명. 200만 명 중에서 통계로 곱해보니까 그 중에서 5년 이상 생존해 있는 자는 환자는 800명이래요. 2는 4, 800명. 이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이게. 그러면 500만 명, 최하 500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전 국민의 5,200만의 약 10%가 암 환자 아니면 암 수술, 항암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한 달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암 환자들이 대책이 없어 나온 사람들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 곱하기 12달이니까 1년에 12만 명이 쏟아져 나와. 1년에. 10년이면 120만 명이요. 이 현실을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500만 명. 대한민국 국민의 10%가 암이야? 자, 500만 명 중에서 현대의학이 내린 2% 생존율 가지고 곱해보니까 250, 1000명이야. 그 다음에 그 중에서 5년 생존자가 또 2%니까 또 곱하기 했더니 또 1000명이야. 그러면 이 시대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서 500만 명의 암 환자가 있다라면은 진짜 5년 이상 생존자는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얼마? 2,000명이에요. 2,000. 이건 정확한 통계죠. 말이 500만 명이지 진짜로 5년 생존자는 2,000명이야. 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과연 이 사실을 국민들이 아나요? 암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참 이러한 암에 대한 실태를, 국내외 실태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연속되는 강연을 통해서 저는 알릴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저한테는. 왜? 암 없는 세상 만들기 보험국민총연대를 결성을 했어. 그래서 오늘도 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참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아주 분노에 찬 마음으로 이렇게 피 맺힌 마이크를 잡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썩어가고 오염되는 낙동강 물을 어느 한 사람이 나와서 아침마다 바가지로 퍼내고 있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희끗 쳐다보면서 저 양반이 뭐 하는 거야? 바닷물을 퍼내고 있네. 낙동강물을 퍼내고 있네. 여보, 당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더니 나요? 낙동강물 살리려고 퍼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별 희한한 정신병자가 다 있구나. 그걸 가더라 이거예요. 이 대목을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 썩어가고 오염되는 낙동강물을 그 쭈구리가 앉아서 하염없이 바가지 물을 퍼붓는 그 의로운 그 한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의 역사는 원시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삼국시대부터 지금 조선시대 지금 현대사회까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달걀로 발떨치는 격이라고 비웃어도 한다 이거야. 우리의 역사는 그 의로운 그 한 사람이 있었기에 역사는 진보로 가는 겁니다. 돈키호테 같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한 바가지의 낙동강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이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안법연의 회원들이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0만 명 넘어갑니다. 앞으로 보세요. 아주 급속도로 산불을 번지듯이 그렇게 됩니다. 이 강연을 들은 우리 국민들은 이제 우리와 같이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는 너무나 몰랐다 이거야. 너무나. 그냥 암 걸리면 병원에 가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수술을 해야 되는,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되는, 들어가자마자 바로도 못해. 또 보니까 아무리 급한 암 환자도 이미 들어와서 예약된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몇 달씩 기다려야 돼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뿐인가요? 관절 수술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1년의 수술 건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어. 세계에서 최고야. 미국이나 일본이나 저 유럽 쪽에는 인구가 우리보다 많은 일본 1억 3천만 명이지만 관절염 수술 환자가 1년에 50만 건이라 이거야. 그 일본보다 약 3배,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5천만 인구에서 어찌 200만 명씩이나 칼질을 당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 개인적인 고통은 얼마며 또 국가의 재정은 얼마가 소원하냐 이거야. 몇십조요, 몇십조. 국방 예산보다 더 많은 게 보건복지부 예산이요. 누구 좋은 일 시킨다 그게. 누구 좋은 일. 이거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인데 이제 이러한 그 우리가 미처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그 무차별 맹폭을 가하고 있는 현대의학의 이 횡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 인류 전체가 문명의 희생자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당뇨 환자가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뭐 800만 명이라 그런 데도 있지만 당뇨 예비군이 더 많아 지금. 몇백만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당뇨 바로 전에 있는 사람들. 당뇨 예비군들.
1000만이 넘어갑니다. 앞으로. 고혈압 이미 1000만 넘었어. 아토피 건선 1200만 넘었어. 심장병, 뇌질환, 심장에 관한 협심증 합쳐서 그것도 7, 800만 육박하고, 갑상선이라는 게 또 600만 명이야 지금. 갑상선 선고받고 수술을 안 한 사람도 10년, 20년 살아있어. 97%의 생존율이야. 그러면 갑상선 수술받고 항암 치료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확률이 98%예요. 갑상선은 칼을 안 대도 97% 생존이야. 칼 대고 항암제 독한 거 쏴도 98%, 1% 차이 나는데 그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야. 왜? 네? 안 하고 말지요. 그래서 그걸 합쳐보니까 어마무시무시한 이해가 안 가는 수치가 나와. 뭐가? 대한민국 국민 인구가, 전체 인구가 5200만인데 환자 수가 5000만을 넘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5200만 인구인데 어떻게 환자 수가 5000만이 넘어섰냐 이거야. 그건 뭐냐? 당뇨이면서 고혈압 중복된 사람들, 암이면서 당뇨인 사람, 이게 중복된 걸 따지면 5천만이 넘어. 전 국민의 5천만이 넘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암병동에 소아과 병동이 있어. 5세 미만 애들이, 암 걸린 애들이 가는 데가. 거기도 3개월씩 기다리고 있어야 돼.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어찌 그리 많냐, 암 환자가. 그뿐이 아니고, 자, 이러한 그 오늘날의 1,5천만 명 전체가 암, 당뇨, 혈압, 심장병, 아토피 고생하고 있다고요. 그 결론이 뭐죠? 우리가 암법년과 통법년을 만든 이유가 뭐냐고. 왜 이렇게 되는가? 왜 대한민국이 질병공화국이 되어 있냐 이거야. OECD 국가에서는 단연 1위야. 금메달이 10개예요. 10개. 당뇨 발병률 1위, 암 발병률 속도 1위, 아토피 1200만 1위, 저출산 1위, 치매 발병률 1위. 왜 이렇죠 이 나라가? 어떻게 질병마다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이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 책임은 당연히 정부, 더 세밀하게 말하면 보건복지부, 식약처,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의사협회, 약사협회, 이러한 의료, 보건, 복지, 행정을 맡고 있는 그분들이 이 나라 5천만 인구를 전부 성인병 암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거예요. 정말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해도 안 풀릴 일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라 이겁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바로 오늘날의 이 현실을 모르면 그냥 지나가. 암 환자가 1000만 명이 넘어가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만이지만, 당뇨 환자가 1000만이 넘어가고 고혈압 환자가 1000만이 넘어가고 중풍, 치매, 뇌경색 뭐 이런 환자들이 막 병원마다 꽉꽉 차가지고 들어가기도 힘들어 지금. 이런 세태를 보고만 있어야 되겠냐. 방법이 없다면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저는 35년간은
이 외로운 길을 오면서 이 엄청난 사실을 계속해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 사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보고드리고 또 국가와 정상적인 협상 테이블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낭떠러지기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의학계의 현실을 잘못된 이 관행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제가 그 결론적으로 그 암 발생, 중풍, 치매, 또 당뇨, 혈압, 심장병, 아토피 5천만이 넘는 이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고 문헌을 또 검토하고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결국은 딱 한 가지, 두 가지야. 저염, 고당식이야. 정답이야, 정답. 염분을 못 먹게 해, 이 빠가야로들이. 예? 설탕은 왜 그렇게 또 쳐놓게 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요구르트 요플레 하나 먹고 기함을 해버려. 이게 뭐가 이렇게 꿀타냐 뭐냐 이렇게 다냐고 막 쩔레쩔레 흔들어버려. 똑똑히 들어야 돼 여러분들. 지금 설탕이 악마의 저주야. 설탕이. 예? 악마의 탈을 쓴 놈이 설탕이야. 설탕에 대한 강의는 2시간짜리를 제가 따로 준비해놨어. 제가 지금 준비해놓은 자료에 의하면은 설탕을 너무 많이 처먹고 생명의 원소인 생명의 그런 물질인 소금으로 안 먹는 게 이 시대가 심각한 문제라 이거야. 제가 80, 90 먹은 노인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정신을 혼미해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완전히 지금 막 돌아가시 직전이라 해요. 가보니까 진짜 눈도 시크하고 자식들도 몰라봐. 소변을 받아야 제가 항상 나트륨 측정기가 있어. 소변 받아가서 딱 찍어보니까 세상에 혈중 염분 농도가 0.9%가 정상인데 그 할매들 치매 걸려서 아무것도 못 알아보는 소리 꽥꽥 지르고 보따리 싸도 어디 간다고 막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하는데 왜 그러냐? 치매란 말이야. 소변 검사해보니까 0.5가 다 안 돼. 0.2, 0.3이야. 나트륨 농도가. 그 축염을 섞어가지고 1.2, 0.2에서 1.2를 짭짜름하게 해서 숟가락을 떠먹이니까 한 5분, 10분 있으니까 정신이 빠딱 나가지고 다 알아봐.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응? 아니, 다 죽어가던 사람이 혼 상태로 가는 사람이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떡 누워서 있는데 팔에다 못 꼽아줘요. 링거요. 그게 소금물이요. 0.9% 나트륨수요. 예? 그거 들어가니까 밥 안 먹어도 그냥 한 달, 두 달 그냥 살아. 쌩쌩하게 살아. 그건 쥐들은 그 소금물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잖아. 근데 왜 방송에 나와서 왜 또 언론 방송을 통해서 짜게 먹지 말라고 난리 법석을 치냐 이거야. 거기에는 분명히 국민을 담보로 한 돈벌이에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 짜게 먹으면 죽습니다. 아니 싱겁게 먹으면 죽습니다. 제가 4대 일간지 7대 일간지에서 그동안 모아놓은 게 싱겁게 먹어야 산다고 캠페인 벌이는 신문사하고 방송사를 다 잡아놨어 내가. 보세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식약처, 보건복지부 잘 들으시라고.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 우리가. 국민을 담보로 해서 싱겁게 먹게 해가지고 5천만 명이 성인병 환자를 공화국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구 책임이냐 말이야. 책임을 묻자 이거야. 그래서 다음 달서부터는 가두 캠페인을 벌입니다. 날도 따뜻해지니까. 무슨 캠페인?
100만 명 서명운동해요. 목적이 뭐냐? 잘못된 의료 관행, 잘못된 의료 상식, 그걸 뭐라 그래요? 잘못된 것을 오류를 보도하고, 오류가 바로 진짜 사실인 양 국민운동을 선동을 하고, 만병의 근원이 마치 소금인 양. 만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소금이거늘 소금을 계획적으로 짜게 못 먹게.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어디야? 부분적으로는 오키나와가 높아. 근데 국민 전체를 놓고 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는 독일이야. 그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나 의학 전문 기자들이 뭐라 그래? 6% 이상을 먹지 마라. 6g, 5g, 6g, 4g. 저염식을 내도록 식당마다 캠페인을 벌리고 식당마다 유도해가지고 싱겁게 먹는 걸 버리니까 국민들은 거기에 속아서 날이 갈수록 기력이 빠지고 당뇨가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고 혈압이 막 쭉쭉 올라가 난리 법석이 나는 거야. 독일 사람들이 먹는 게 25g, 30g이요. 응? 우리나라 의사들이 주장하는 거는 5g, 6g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다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제가 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또 대국민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겁니다. 그동안 의사, 약사, 게임자들이 언론, 방송, 신문사 인터뷰하면서 짜게 먹는 게 만병의 근원이라고 떠든 사람들은 제가 이름을 다 적어놨어. 신문을 다 올려놨어. 그 사람들은 이제 재판부에 올라가요. 당신들이 그 잘못한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5천만 명이 전부 다 당뇨, 고혈압, 암, 심장병 난리법석이 나고 있다 이거야. 응? 이 책임을 너희들이 져야지. 사과방송에, 공개방송에, 9시 뉴스에 나와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엎드려가지고 석고대죄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그 복원상식을 배포하는 바람에, 유포하는 바람에 날조, 왜곡, 역사만 왜곡, 날조하는 것이 아니고 소금 가지고 왜곡, 날조를 해서 5천만 국민이 전부 다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 아토피로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든 게 책임이 당신들이라. 아니라 그래?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인 의학 통계를 가지고 이제 디미는 거죠. 봐라 이거. 아주 작은 예가 되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강화에서 수련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와서 단식을 하고 세븐데이 퍼펙트 프로그램을 밟고 참 좋아서 춤을 추면서 나가는 그 모습을 많이 봤는데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캐톨릭 수녀님인데 저 선사님 저는 콩팥이 하나 없는데요. 내 동생이 이 콩팥이 잘못돼가지고 저하고 DNA가 맞는다 그래서 제 걸 하나 떼어서 동생한테 줬어요. 근데 그 뒤로 제가 정상적인 혈압이 막 올라가더니 150, 170, 180, 200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저기죠. 그 강남 그 선생님들은 거기 간다고. 거기 가서 내과 대사성 내과 당뇨 전문 그 박사님한테 진료 상담을 받고 주는 혈압약 또 무슨 약에서 몇 가지를 먹었더니 혈압이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슬슬 올라오더니 혈압이 안 내려가. 다시 가서 얘기했더니 약을 더 세게 줘. 또 먹었더니 또 떨어져. 나중에 또 한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혈압이 또 슬슬 또 구랭이 담나밭이 올라가는 거야. 야, 이거 약은 한 주먹씩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혈압이 높아지지?
그래가지고 다시 병원에 가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인슐린을 같이 맞자 이거예요. 인슐린. 그 소녀님이 저한테 와서 세븐데이 퍼피트를 받고 제가 처방해준 소금, 죽염요법, 숟가루요법을 정상이 됐어. 그 뒤로 한동안 안 오셨어. 어느 날 나타나신 거예요. 제 앞에 이렇게 오시더니 봉투를 하나 내밀어. 수녀님 이게 뭐예요? 이거요. 제가 다니는 병원 의사 선생님이 선사님이 갖다 드리라고 책값으로 10만 원 받아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11권의 책을 냈는데 앞으로는 우리 강연할 때마다 책이 이제 배열이 될 겁니다만은 이제 나는 살았구나에 그 회생된 사람들이 얼굴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수녀님이 가서 따진 거예요. 그 책을 의사 선생님 앞에 책상 앞에 딱 놓고 여봐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그 약을 먹고 혈압이 계속 안정세를 유지했는데 6개월 사이로 올라가고 해서 이제는 혈압약을 곱빼기를 먹어도 안 돋구리니 뒷골이 땡기니 죽을 지경이었는데 강화도에 있는 한빛수론에 가서 한빛 선생님의 처방을 받고 세븐데이 퍼펙트 프로그램 밟고 났더니 세상에 혈압약을 다 끊어도 내 혈압이 정상이 됐어. 이게 말이 다 되는 거요. 해명하시오. 그리고 막 신녀님이 따진 거예요. 나이도 많아요. 68인가 그때 그래. 그랬 그 나이가 지긋한 내과 과장님이 책을 들쩍들쩍 하면서 신녀님이 거짓말하겠어? 이 책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전부 말이야. 혈압약, 당뇨약 엄청나게 먹던 사람들인데 다 끊었단 말이야.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이야. 막 야단을 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수녀님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책을 저 주시죠. 우리 이제 나는 살았구나를 책을 달라 그러면서 10만 원을 봉투에 딱 넣어주더라고요. 그걸 갖고 왔어. 잊혀지지가 않는 얘기야. 저는 그 수녀님뿐만 아니고 콩팥이 하나 없던 그건 신호. 신장이 허하면은 반대로 혈압은 튀게 돼 있어. 한방용어로 수화기제라. 수와 콩팥과 심장, 화는 동시에 작동한다 이거야. 그 원리에 의해서 제가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이제 활성화 앞으로 될 건데 이게 본격적으로 합니다 이제. 그래서 당뇨, 고혈압, 심장병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게 되면은 들어올 때 비포를 병원 검사서를 놓고 세븐데이 퍼펙트 게임 끝나는 날 아침에 검사해서 애프터를 다 자기가 써요. 보고 확인하고. 혈압이 120에 180 했던 사람, 당뇨가 막 400, 500 나갔던 사람, 인슐린 펌프 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븐데이 일주일 만에 정상화되는 기적 같은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그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에 나갈 때 우리 암범녀는 세상 사람의 주목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암 환자들, 암 환우들이 지금 500만 명이 넘어섰는데 그들이 유튜브 강의를 듣고 제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49일 만에 암이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이제 인지하게 되면 돼. 국민들이 인지해야 된다. 지금은 씨도 안 맥혀. 지금은 그냥 암이다 그러면 달려가는 데가 어디냐. 대학병원. 또 그냥 무슨 대장암 전문의 최고 그것만 찾아. 간암, 칼제비 제일 최고. 폐암, 칼제비를 찾아 우선. 칼제비는 나쁜 말이 아니야. 그 외과 의사들이 저한테 얘기해. 저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선생님, 저희는 칼집이기 때문에 뭐 단식요법이니 뭐 생식요법이니 뭐 이런 거는 아예 인정 안 합니다. 칼집이는 사명이 칼이라 이거야. 자르는 게 그들이요. 일본 말로 사무라이들이, 사무라이 혈통을 가진 자들이요. 암만 보면 달겨들어서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막 작사를 내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새겨 들으시고 강화도의 해안도로 암 환자들이, 암 환우들이 완치가 돼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 암 환자 그룹, 중풍으로 전신불수, 반신불수가 돼서 드러누워 지내는 사람들, 80, 90 먹어서 등창이 나가지고 구데기가 끓는 그런 상태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들, 이런 분들을 기사회생시켜서 그분들을 강화 국제 친선 마라톤 대회에 내가 내보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10번, 100번을 들어도 감격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뛰지 못하면 쩔뚝쩔뚝하고, 정 힘들면 휠체어 타고 뒤에서 정상이 된 환자가 또 밀어주면 돼. 그러면서 5km 단축서부터 41.19km를 풀로 뛰는 이 멋지고도 감동적인 이 리얼리티 파노라마를 그날부터 10대 일간지 8대 지상파와 공중파에서 다 난리가 납니다. 취재 경쟁 때문에. 인류 역사상 없었던 위대한 퍼포먼스가 바로 강화도 해안도로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고아암 걸렸던 미국의 어떤 사이클 선수가 그 암의 경지를 뛰어넘어서 다시 회생이 됐어. 이름은 제가 얘기가 들어없는데, 그럼 그 사람이, 고아암으로 다 죽어가던 그 사람이 사이클 대회 나가서 메달을 땄거든. 3억 3천만 명의 미국 인구가 고아암에서 성공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가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눈물의 기립박수를 보냈다는 사실이요. 예? 미국 사람들은 그 감동을 잘해요. 껍빛하면 일어나서 기립박수야 그냥. 우리 민족하고 틀린 게 바로 그거예요. 예? 다 마음을 쳐닫고 가마 감동이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암이 별거 아니요. 아주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걸 하나 공개해 드릴게. 암은 그 어떤 박이 있는데 그 박을 제일 무서워해. 암은. 이름이 4글자인데 그 박의 정체를 알면은 암은 끝나는 거야. 그 순간. 그건 제가 한 500명 이상 와야만 그걸 공개하라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오늘 뭐 60명밖에 70명밖에 안 왔지만 공개하겠습니다. 박은 박인데 꿈속에서 박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박이야 이게. 성은 우시야. 이름이 4글자인데 우시야 우시. 어칭, 중국말 같기도 해. 감박이요. 예, 우칭감박이라는 박이 있는데 그 박만 따서 과메기면 암은 막 끝난다 이거야. 흥분해가지고 그 우칭감박 천이라고 그냥 찾아 헤맨 게 몇 년인지 몰라. 세상에. 결국은 찾았잖아. 우는 웃음. 암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웃음이래. 칭은 칭찬. 멋져 불어 진짜. 감은 감사.
암일지라도 감사 입에 달고 다니면은 절대 안 죽는다 이거예요. 이거 심리학적으로 이미 밝혀졌어. 마지막이 박수예요. 박수. 그런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때려 패보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짜리를 하나 얻어가는 거야. 이것만 생활화시켜. 항상 누굴 보더라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방글방글 웃으면서 하나님 있어. 그 다음에 누굴 보면은 어휴 대단하신 분이야. 칭찬. 카네기 성공대학 가봐요.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뭐하냐? 칭찬 연습해. 세상에. 그게 아주 카네기 성공대학의 명물이야, 명물. 응? 내 앞에 예를 들어서 궁뎅이가 하마만 놓고 입술이 막 이렇고 얼굴이 시커멓고 눈이 튀어나왔고 막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흑인이 내 앞에 왔어. 그 돌아가니까 다 돌아가면서 여기 100명이 돌아가면서 다 제각기 다른 사람 만나. 그러면 내 앞에 만난 그분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거기서 결점 모자란 거 찾지 말고 그 여인 그 사람의 장점만 찾아라서 칭찬하기야 어려워요. 저도 그걸 해봤어. 막상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입술 굽은 거 가지고 딱 써서 히하고 오는데 보니까 막 소름이 끼쳐. 칭찬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해야 돼. 그래서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얘기가 Maman, you lips beautiful. 당신 입술이 너무 아름다워요. 입이 이만해지는데 입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못난 사람도 아름답다 그러니까 입이 찢어지는 거야. 그리고 요 히프 하마가 원더풀 당신 엉덩이 보고 하마가 원더풀 해 그러니까 또 히히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사회가 아유 저 지질이 못난 거 이거 저거 그게 아니라 그 카네기 성공대학에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칭찬하기 거기서 이긴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왜 약간 외교를 빠졌느냐? 경직된 우리나라의 민족 국민성이 외세의 964번의 침략을 받고 피난만 다니다 보니까 긴장되고 살 수밖에 없어. 그건 인정을 해. 예? 빨리빨리 좋아하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이제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그 민족의 정신을 외국에 나가서도 깜둥이들이 아프리카에서 보고 어디서 왔냐 물어봤을 때 코리아 하면은 코리아 몰라 코리아? I don't know 그런데 그 사람이 허리 빨리 하면 빨리 코리아 알아. 세계적으로 빨리 민족이라는 건 이제 세계화된 거야. 이게 창피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 또 이제 거두절미하고 본 상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이 생기는 그 원인을 보면은 이미 5,000년, 6,000년 전에 우리 환웅 할아버지 시대에 치우천왕이라는 분이 계셨어. 14대 치우천왕. 삼조고를 두르고 다니는 그분. 전쟁의 귀신이죠. 중국과의 전투에서 10년 동안 72번을 싸워서 다 박살내고 이긴 분이 치우천왕. 역사적인 인물이야. 그분 제세 시에 자부선인, 자부진인, 이름이 자부. 선인이라고도 하고 진인이라고도 해. 오랑캐들이 자꾸 내려오니까 치우천왕이 제 아이들을 경세에 재민할 수 있는 하나 그걸 만들어라 하고 자부선사한테 명을 내렸더니 자부선사가 하늘의 특명을 받고 쓴 책이 황제내경이라 이거야. 황제내경을 이번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서 알아두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 세상을 평온케 하고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하는 이런 경전이 6개가 있다. 첫 번째, 성경. 구약 신약 66권. 그 다음에 불경, 부처님 말씀. 공자님 말씀, 역경, 사서생경. 그 다음에 노자, 장자 사상이 도덕경이라. 마지막 5번째는 이슬람교, 코란경이야. 근데 그 5개의 경전은 분명히 1000년, 2000년 그 이상을 인류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됐어. 사실이야. 그러나 지금은 5대 종교가 약발이 떨어졌다. 그래서 말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이 세상에서 인류의 행복을 빌 수가 없어. 이제는 인류가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런데 그 오래전에 자부선인이 만든 게 황제내경인데 소문 81편, 영추 81편. 이 안에 인간이 왜 암에 걸리는가? 인간이 왜 질병에 걸려서 죽을 고생하고 죽느냐 이거야. 이게 벌써 5600년 전에 4600년 전이지. 치우천왕 14대선이니까. 이미 그걸 황제내경을 만들어서 중국어로 너희놈들 이걸로 경세제면하거라. 농사도 이 안에 있고 병 걸리는 것도 여기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율법전서도 다 있으니까 이걸로 너희 나라를 다스리라 해서 그걸 받아간 그 뒤부터 중국 놈들이 떼국 놈들이 안 쳐들어왔다. 시비를 안 걸더라. 그게 황제내경이에요. 제가 왜 서두에 황제내경을 말씀드리냐면 제 강의에 등장하는 인물도 치우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이거는 알렉산더 몽골의 징기스칸 게임도 안 되는 네가 바로 우리 소상 치우천왕이요.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고 자부진인도 전설 속의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자부진인이 바로 그 당시에 도통운자였단 말이야. 노자 장자에게 도를 전수해 준 분이 바로 자부진이라. 황제내경을 했는데 그 황제내경 그 핵심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라고. 황제내경 한 구절을. 황제가 가로되 백성들이 중병에 걸려서 신음하니 소녀야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느냐. 이 소녀는 바로 하늘과 황제 사이에 오가는 선녀거든. 큰 선녀야.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소녀경이라는 책 안 봤어요 혹시? 예, 섹스 성의 아주 최고의 고전이 소녀경인데 거기 나온 소녀요. 그 소녀 말씀하여 가로되 만병지 근원이 무엇인고 하니까 만병의 근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 소녀 가로되 만병지 근원은 기체 혈어이옵니다. 기체 혈어? 기가 막히고 피가 썩어서 혈관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아주 너무 간단해. 그 하늘의 목소리는. 정답이 뭐예요? 만병지 근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네. 대답하여 가로되 기체 혈어이옵니다. 딱 그 기체, 기가 막히고 어혈이 떡져 있는 거야. 피구멍을 막고 있다 이거야. 그래 황제가 그래. 그러면 어찌하면 좋은고 말하거라. 그러니까 소녀가 또 가만히 있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통경하고 해혈 산한하니 지통이옵니다. 지통이라는 건 통증이 극심한 말기암 통증이 사라진다는 건 암이 고쳐진다는 얘기야. 뭐예요? 통경. 통경은 막힌 경락을 길을 뚫어줘라 이거야. 통경. 해혈.
썩은 피, 어혈을 다 풀어 빼내라 이거야. 제일 잘 빼지는 게 바로 부항이야, 부항. 피를 따뜻하게 해주고 부항으로 피를 빼면 피가 시커먼 피가, 덩어리 피가 막 나오는데 그게 황제내경에 그게 나와 있어. 통경, 해혈, 피를 불고 그 다음에 산한, 냉기, 찬 기운을 불어헤쳐라. 암의 그 첫 번째 원인은 냉기라, 냉기. 내 몸속에 냉기, 한기가 엄습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여지없이 몸속에서 피와 얼어붙어서 덩어리를 만들어. 그게 적취라 그래, 옛날 말로. 또는 종양. 딱딱한 옹종,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캔서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종합해 보면은 답이 나왔죠. 통경, 해혈, 산한, 지통이 옵니다. 막힌 경락을 뚫어주고 썩은 피를 풀어주고 몸의 냉기, 산기를 풀어헤치니까 지통이 옵니다. 지통이라는 건 병이 없었어 이거요. 통증 없으면 병 없는 거야. 암이 아무리 번져도 통증 없으면 그냥 마냥 가는 거야. 그게 그 황제 내경이라는 거기에 들어가 있어. 거기에. 자고로 병이 나면은 약을 먹지 말고, 응? 뭘로 고쳐라? 풀 뜯어 먹이고 오곡으로 고쳐라. 히포크라테스는 한참 손주도 안 돼, 거기는. 히포크라테스가 이 세상의 모든 병이 의사가 못 고치고 병원에서 해결 못하는 병은 뭐가 고친다 그랬어요? 예? 예, 음식으로 고치라 그랬잖아. 그게 원조가 누구예요? 황제내경에 나와 있는 그 황제내경. 4600년 전에 그걸 벌써 우리 선조들은 알았던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또 하나 드릴 게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유럽, 미국 이 서양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암 잡으면 떼거지로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배를 열어서 그냥 아주 무식하게 작사를 내냐 이거야. 그 저들 생각은 그렇게 해야만 뜯어내고 꼬매고 해야만 나는 걸 알지만 그건 아주 무지무식의 극치란 말이에요. 오늘서부터는 제가 육두문자가 좀 나와. 예, 하늘부터 응답 받았어. 지금 이 시대의 과학, 의학은 맹신적이야. 맹신적 과학 만능주의가 낳은 미쳐버린 의학이라. 맹신적 과학 만능주의가 낳은 미쳐버린 의학, 돌아버린 의학이라 이거야. 이 의학에, 이 잘못된 이 의학에다가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맡겨서 돈 주고 고통받고 죽어갈 수 없다 이거야. 잘 들으세요. 이제 이 운동과 함께 우리 국민이 깨어나야 돼. 각성해야 돼. 이대로 가면 우리는 속절없이 돈 쓰고 고통받고 머리털 빠지고 토하고 잠 못 자고 고통받다가 거기다 진통제에다가 또 뭐 요즘엔 진통제가 옛날에 몰핀이지만 지금 더 좋은 거 나왔죠. 예? 엔돌핀, 다이돌핀. 엔돌핀보다 다이돌핀은 4000배 세대. 이걸 놔주니까 지가 내일모레 죽을 것도 몰라. 그냥 눌러 날라야. 세상에.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죽이는 게 오늘날의 의학이란 말이야. 그런 잘못된 의학의 흐름을 이제 우리 암범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잡아 보자. 적어도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는 이 시대의 의학의 경종을 울리고,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암범년 식구들이 앞으로 이제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늘어나는데 교육을 계속 할 겁니다. 제가 뭘 교육을 설득시키는 교육. 지금 이 시대에 여기서 잠깐 그 미국의 그 1990년대까지 암이 어마무시하게 번져나갔어. 너무 많이 번지니까 미국
정부에서 국회 암 청문회까지 열었어. 청문회 그때가 언제냐? 1977년도에, 쌍7년도에 에드워드 케네디 대통령의 형, 그 다음에 맥거번 상원의원 둘이서 자그마치 5년에 걸쳐서 5천억을 들여서 5천 명의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모아서 왜 암에 걸리냐를 연구해서 정부에 보고하는 날이 바로 77년도예요. 국회 청문회예요. 온 국민이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과연 저들이 그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불러 모아서 왜 암에 걸리는가를 연구했으니까 이제 답이 나왔다. 저들이 오늘 발표하는 걸 듣고 우리가 따라하면 된다. 그래서 한 것이 뭐냐? 답이 두 분의 상원의원들이 청문회에 끌려 나와서 한 말의 첫 말이 뭐냐?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국민이? 그 5천억을 들여서 5,000페이지에 달하는 그 연구 논문을 써가지고 나왔으니 이제 끝났다. 암은 끝났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상상할 수가 없어. 너무 간단한 거야. 우리는 눈뜬 장님이었다. 이게 답이야. 첫 마디가 우리는 눈뜬 장님이었다. 그 다음 나오는 한 사람이 한 말이 또 이어서 한 말이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 아토피 수많은 질병이 넘치고 있는데 이 답은 50년 전의 식생활로 돌아가라. 이게 정답이라. 그 당시에 77년도니까 거기서 5천을 거슬러 가보니까 1227년이죠. 예. 1227년 그때 1927년의 역사로 그때 먹었던 식사가 뭐냐? 감자 하나, 사과 하나래. 참 계란 하나래. 영양소가 지금보다 20배, 30배가 많았다. 농약, 살충제, 제초제, 화학성분, 제모, 비료 안 들어갔어. 순수한 그 토양에서 자라난 그 채소를 먹고 살았다. 답이 그거예요. 우리는 눈뜬 장님이었다. 첫 마디가 그거고, 5천억을 들인 그 연구 논문 첫 마디가 그거예요. 두 번째, 오늘날의 이러한 질병 천국의 세상을 바꿔놓기 위해서는 50년 전의 식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1927년도 농약, 제초제, 항생제 안 썼던, 제모가 뭔지도 안 나왔을 때, 화학비료가 뭔지도 안 났고 두엄, 퇴비로 했을 때 그때의 농사로 돌아가라는 게 답이야. 더 이상 안 나왔어. 미국 청문회 자극을 받아서 일본에서 또 청문회를 또 오셨어. 야, 암의 퇴치를 위해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을, 후생성 복지 예산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매년 암 환자가 오히려 쏟아붓는 돈보다 더 늘어났냐 이거야.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보고해라 이거야. 그게 바로 소위 국회 암 청문회입니다. 일본에서는 그 유명한 스카모토라는 국립 암센터 원장이 나왔어요. 또 한 사람은 자연의학자 모리시다 게이지가 나왔어요. 알만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일명 모리시다와 스카모토의 한판 승부가 벌어진 거예요. 국회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 국립암센터 원장이 모리시다 박사님이니까 박사님, 이 암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와서 한마디가 뭐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가 간단해? 조기 진단해서 암이 커질 건 미리 막으면 됩니다. 예산을 크게 쓰지 말고 아직 암이 안 온 멀쩡한 사람도 다 암 검사해서 암세포가 나오면 거기부터 파내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야. 박수가 우레같이 터졌어. 맞다 이거야. 그렇구나. 암 걸린 그 부위 유방암이 유방, 위암이면 위암 잘라내. 그리고 아직은 암이
피로 나타나진 않지만 검사상으로 혈액 검사상으로 암이 지금 돌고 있다라면은 어느 부위에 집중되어 있느냐 거기를 도려내면 됩니다. 이거야. 참 맞는 얘기 같아. 박수를 오래같이 받고 그 다음에 누가 모리시타 게이츠는 현대의학을 했어요. 혈액 종양학을 했어. 혈액학과. 피를 10cc만 뽑아가지고 피 검사를 해서 암이 어디로 경하고 어디에 확산되고 어디로 전이되고 이걸 다 찾아내는 걸 혈액 종양내과라 그래. 그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정반대 깜깜한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 암은 단순 국소의 질환이 아닙니다. 암이 어느 지역에 퍼졌다 하는 것은 이미 혈액을 타고 전국의 산재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지. 현대의학이 칼날을 휘둘러서 그 암 큰 부위를 도려내는 것은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갑자기 암은 전신의 혈액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해서 잘라내면 안 됩니다. 또 오히려 더 퍼져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빨리 죽습니다. 조기 사망입니다. 그때 나온 설이 뭐예요? 암, 조기 진단, 조기 수술, 조기 완치가 스카모토의 이론이고 모리시타 게이츠는 암, 조기 진단까지는 좋다 이거야. 조기 진단까지. 두 번째, 세 번째. 조기 진단에서 온전한 자연치유요법으로 돌아가면은 조금 수술보다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고통 안 주고 근본 치료가 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전 국민이 아찔아찔한 거야. 먼저 한 사람하고 이 자연치유의학자하고 얘기가 너무 반대니까 그렇게 끝났어. 청문회가. 근데 하늘이 도움이시죠. 3개월 뒤에 요 이야기는 제가 이제 나는 살았구나라는 내 그 작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얘기야.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이미 20년 전에 썼던 그 책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거의 다. 3개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신문에 대서특필이 9시 뉴스가 막 되는 거예요. 국립암센터 원장 스카모토 박사 위암 이런 거예요. 그의 이론대로 그의 수제자들이 모여서 스승님을 살리겠다고 떼거지로 모여들어서 했어. 수술. 그 다음에 신문에 났어. 스카모토 박사 암 위암 수술 잘 돼서 이제 완전히 이제 완치 단계로 들어간다고 왔어. 근데 웬걸 6개월 뒤에 스카모토 박사 위암에서 간암으로 번졌어. 간에 엄청나게 번져있다. 불길한 보도가 나온 거야 그때. 그러니까 또 데려다가 뭐 했어요? 칼로? 또 택도 없는 수술을 칼질을 또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 스카모토가 이미 얘기했잖아. 조기 발견하면 무조건 파내라 그랬잖아. 그 결과가 어떻게 났어요? 그 뒤에 다시는 못 올 나라로 가셨어. 스카모토 일생이 그렇게 됐어.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의 1회, 2기, 1기 원장님들이 불행하게도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걸 지적하면 뭐라 그러냐? 그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서 암 걸린 거지 원자력병원에서 방사선 쬐서 암 걸린 거 아니야. 그렇게 항변해. 좋다 이거야 그거는. 자, 그래서 미국의 청문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이미 미국에서는 청문회를 거쳐서 암의 정체에는 먹는 먹거리가 잘못됐다 그래서 밝혔어. 그런데 그 뒤로도 더 점점 더 번지는 거야.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런데 보다 못한 정부에서 그 어떤 제도권의 그룹이 연구단이 아닌 비밀리에 어떤 연구소에다가 왜 대체의학, 자연의학, 민간요법 하는 사람들은 왜 살아났냐 이거야. 700명 이상이 완치된 사례를 지고
이걸 규명하라 그런 거야. 무슨 연구도 아니지. OTA라 그래. 1990년대에 OTA 리포터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발표가 1990년도에 발표됐어. 내용이 뭐냐? 이 충격적인 얘기야. 미국 의사들이 혼쭐이 났어, 전부 다. 뭐냐? 암이나 중풍이나 뭘 고치기 위해서 제도권의 면허증이 없어도 그것이 무당이 됐든 기치료가 됐든 또는 무슨 풀을 뜯어 먹여 놨든 목사가 기도해서 놨든 일단 병이 낫는 것은 현대의학과 거리가 먼 대체의학이라. 알터네티브, 네거티브 메디신. 이 의학이 미국 정부에서 그 보고서를 딱 보니까 자료가 만만치가 않아. 현대의학에서는 NCI가 주도하고 있어요. NCI. 국립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 미 국립암연구센터에서 암을 FDA보다 더 국립보건원보다 더 암에 대해서는 NCI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거기서 받아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네. 우리가 만일에 대체의학, 자연요법, 민간요법, 무슨 요법으로 해서 병을 자연으로 돌려주는 이 사람들의 의료행위를 막는다면 우리도 하늘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두려움을 느낀 거야.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런 사람들도 찾아가면 막지 말라 이거야. 그게 OTA라는 그 조사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세상에 그것이 발표돼 가지고 민간요법, 자연요법, 대체의학 하는 분들이 난리가 나서 좋아서 드디어 우리 세상 왔다 그러는데 세상에 그게 정부로부터 발표가 되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거야. 누가? 아니. 정작 암 걸린 사람들이 발걸음을 안 옮긴다는 사실이야. 이게 그럼요. 죽어가면서도 칼질 당하고 죽겠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은 이게 90년대에 발표돼 가지고 이제 세상이 바뀐다. 의사들도 벌벌 떨 큰일 났다. 우리 밥그릇 뺏긴다. 또 대체의학, 자연의학 하는 그룹에서는 우리 세상이 왔구나.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이래 생각했어. 그런데 정작 움직여야 될 환자들이 안 움직이는 거야. 요지부동이야. 왜? 그동안 현대의학에 의한 의사들에 의한 그 쇠뇌가 너무 강력히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벗어나는 거야. 그걸 벗어나면 그냥 죽는 줄 알아. 수술 안 하면 죽는 줄 알아. 또 항암 치료 안 하면 죽는 줄 알아. 뭐가 빠진 것 같대. 방사선으로 지지고 태우지 않으면 뭔가 서운하다는 얘기야. 죽음의 늪으로 한 걸음 더 가면서도 그 환자들은 이미 현대의학의 방식에 의해서 쇠뇌가 됐어. 못 움직이는데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 앞에 OTA라는 것이 제가 35년 전에 부르짖은 거예요. 제3의학의 물결을 35년 지금까지. 그 제3의학이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지금의 이 인명경시, 생명경시, 이러한 잘못된 의학의 풍토를 인간 존중, 생명 존중의 인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깔고 인도주의, 평화주의의 이념, 인본주의 이 이념을 바탕으로 깐 이 시대의 온 인류가 바라고 팔았던 New Paradigm of New Medicine, 새로운 발상에 의한 새로운 의학이 와야 된다. 그 물결이 서야 된다. 이게 바로 제3의학의 물결 35년을 주장해 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내 책을 갖다가 번역을 해서 본 거예요.
미국에 있는 그 백상진 박사라고 박사학위를 5개 갖고 있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 조선을 봐요. 이렇게 전면 다 났어요. 나하고 저하고 찍은 사진이. 5개를 받았어, 박사학위를.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한의사 교육하는 현장에 찾아와서 다 보고 진짜 맞네. 한의사분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네. 확인했어. 저하고 사진을 여러 카트 찍었어. 왜 찍냐니까. 하버드 의대가 한의대학을 신설했는데 거기에 지금 교수급들이 다 차이니스예요. 중국의 사람들이 다 와서 침 가르치고 한약 본초 다 가르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국인 출신의 교수가 없어서 내가 바로 우리 선사님을 그 하버드 한의대에다가 추천하려고 왔습니다. 이거예요. 제 책을 다 가져갔어요. 그때. 사진도 여러 판 찍고. 그런데 1990년도에 뭐가 벌었냐. OTA가 발표됐잖아. 그 OTA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방법이 됐든 제도권이 됐든 제야가 됐든 면허증이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인정이 안 가는 풀두대맥에서 고치든 말든 불로 지져가지고 고치든 말든 그런 거 다 안 따지겠다 이거야. 그 사람이 진짜 그 지역에서 찾아온 암 환자를 고친 사례가 있다라는 것만 증명되면은 의뢰인이 정부에서 용인을 하겠다. 이게 발표가 나왔잖아. 그럼 2000년도까지 안 움직여? 환자들이 안 움직여? 제가 뭘 얘기하느냐 오늘. 지금 이제 암범련 식구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설득의 미학. 설득의 미학. 난공불락 초롱성 암이지만 여러분들이 끈기 있게 제가 저한테 공부한 이 강의 내용을 다 복습해가지고 어떤 암 환자와 그 가족을 만나더라도 설득을 시켜야 돼. 힘들어. 이미 현대의학에 대해서 깊이 세뇌가 되어 있는 그 환자들. 대학병원에 가서 훌륭한 금태안경 번쩍번쩍하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그 사람 그 칼제비들한테 몸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걸 여러분들이 설득을 시켜야 돼. 설득의 힘이야 그게. 앞으로 암범련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려면은 바로 설득의 미학. 설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서야 돼. 어떤 누굴 만나더라도. 한 번 해서 에이 안 해. 2번 해. 그래도 안 해. 3번, 4번, 7.8기까지 가란 말이에요. 당신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치고 땅을 치고 후회할 일 와. 이렇게 공갈도 쳐. 공갈 아닌 공갈이야. 왜? 자, NCI에서 공급한 거 있죠. 바로 100명의 암 환자가 수술, 항암, 방사선 했을 때 생존율은 98%가 사망이고 2% 생존이라는 걸 오늘 입력시키라고 하죠. 뭐야? 100명을 수술했는데 98명이 죽었어? 2명 살았어? 근데 2명도 여러분 2명도 따져봐. 2명도 100명에 2명도 10,000명이면 200명이야. 10만 명, 100만 명이면 몇십만 명이 산다는 얘기야. 그게 우리가. 근데 문제는 그 살아난 2%의 그 두 사람이 5년 동안 살다 가는 게 또 2%야.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2.1%밖에 안 돼. 유럽이 2.3%야. 이 엄연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묵고 해서는 안 되는 거야. 10,000명 수술하면 살아난 사람이 200명이야. 예? 100만 명 수술하면 살아남은 사람이 2 곱하기 2 하면 400명인 800명인데 그 800명이 그래도 운이 좋아서 5년 이상을 넘긴 사람들이야. 5년에서 하루만 더 살다가도 현대의학에서는 생존으로 봐. 이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 어떻게 암을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다 해서 돈을 몇억 대를 끌어먹고 줄기세포 한 방에 뭐 1,500만 원씩 한 달에 4번 6천만 원. 아유 세상에.
그뿐이 아니야. 지금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서 현혹돼서 돈 다 쓰고 머리털 빠지고 눈썹 다 빠지고 몸에 털이 한 털은 다 빠지고 눈은 충혈돼가 잠 못 자고 꽹 해가지고 설사, 복통, 변비. 예? 그냥 거울을 보고 거울을 몇 개를 박살내는지 몰라. 만자들 말도 안 만자들. 내가 왜 이렇게 됐냐 이거야. 와당탕해서 가보면 거울을 집어던져 박살을 내보는 거야. 어떤 환자는 그냥 의사 간호사 들어오면 야 이 새끼야 나 내 목숨 살려내고 멱살 잡고 흔들어 막 계단까지 같이 굴르는 사람도 있어. 예, 저한테 그런 사람 많이 왔습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진작 내가 선사님 만나서 이 고통스럽지 않은 이 길을 택했어야 되는데 칼질 다 당해 재발돼가지고 또 칼질해 또 칼질해. 항암제가 안 들으니까 이거 쓰세요. 이것도 안 되면 또 저거 쓰세요. 이거 새로 나온 거예요. 이게 의사들이냐고. 진짜 육두문 자르고 무식하게 펴는다면 뭐예요? 개백정들이요. 백정들 사람 백정이형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으로 의사들께 눈에 들어가 좋아. 난 이미 내 목숨을 내는 사람이야. 야, 이 자식들아, 생각해봐. 너희 봐. 300명의 의사들한테 당신이 암에 걸리면, 당신 가족이 안 걸리면 수술, 항암, 방사선 할 겁니까? 한 명만 한다 그래서 한 명만. 299명은 다 도망가 버렸어. 이게 현실이야. 우리나라의 의사들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안 걸리면은 지금 당신이 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 트리쿠션, 수술, 항암, 방사선 할 거예요? 그러면 대답 안 하고 슬그머니 빠져버리지. 그리고 어떤 가족은 그래요. 자, 우리 아버지가 어떤 우리 부인이 지금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다 했는데 또 이번에는 줄기세포를 1,500만짜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라 그러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우리 애 아빠 살릴 수만 있다면 맞아야죠.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사가 뭐요? 한 대에 1,500만짜리 줄기세포를 10대면 1억 5천인데 돈 다 주겠다고요. 우리 애 아빠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당차게 물어봤을 때 의사가 대답해야 안 해요? 대답 안 합니다. 운명은 하늘에 맡겨야 됩니다. 그게 의사들의 대답이야. 제 3기, 4기 손 못 댑니다. 이미 1기가 됐든 2기가 됐든 수술, 항암, 방사선 한두 번 한 사람은 어려워. 이 반항암제라는 게 반항암제? 예를 쉽게 들면 외국의 경우, 우리 농촌의 경우 봄에 가수원에 올라가서 사과나무를 보니까 벌레가 막 먹었어. 그러니까 농부가 저기 약방에 가서 이거 막 파먹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 새로 나온 거 있어. 이거 치면 다 죽어. 그 신바람 나게 갖고 와서 올라가서 그걸 냈다 치니까 진짜 그 다음날 가니까 막 벌레가 시커멓게 다 죽어 있어. 됐다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날라왔는지 또 앵경거리고 또 벌레가 껴. 그 작년에 치던 거 또 쐈더니 날 잡아봐라 그러고 택도 없는 거야. 택도 없어. 그게 반항암제요. 작년에 먹었던 거, 맞았던 거 내가 거기에 당할 것 같으냐. 이미 유전자를 그놈들이 스스로가 바꿔서. 그러니까 그걸 펴도 소용도 없어. 또 가지를 하나 치니까 됐지 하고 내려가는데 며칠 있다 오니까 가지가 또 썩어 있어. 또 쳐.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와보니까 아이고 밑둥까지 썩어 있어. 할 수 없다. 밑둥이라도 살리자. 그리고 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고사돼가지고 죽더라 이거야. 이게 농부의 한탄이 그렇게 돼 있어. 바로 우리 항암제를 사람들한테 그걸 퍼부었을 때 그 농부의 비통한 마음으로 가는 거야. 그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인데 그걸 밥 먹듯이 하고 있잖아. 지금. 예? 빤히 저 사람이 어떤 고스를 밟아서
앞으로 몇 달 후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죽기 전에 뭐라 그래? 가족 다 불러 모아서 우리는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도리가 없습니다. 집에 모시고 가서 그냥 드시고 싶은 거 좀 드시게 하고, 어디 여행 갈 수 있으면 여행 가고, 고향 가서 친구들 만나고 주변 정리하십시오. 이게 지금 오늘날의 정설이야. 그러면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머리 박박 밀어 놓고, 눈은 심리나 들어가 있고 핏발이 서가지고 잠도 못해. 이 상태에서 내모는 거야. 그게 한 달에 10,000명이 나와. 10,000명. 어디로 가냐? 나와서 5년 생존율이 거기서 또 2%야. 10,000명 나왔다 그러면은 몇 프로요? 200명. 200명에서 또 2%로 또 줄어드니까 2는 4, 4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500만 암 환자 시대지만 이 현대의학이 내린 이 통계, 2%의 생존율, 거기다가 또 2%의 5년 생존율 곱해버리면 200만 명 암 환자 시대라면 지금 걸어다니는 200만 명의 암 환자 중에서 5년 생존을 넘긴 사람은 몇 명? 800명이야. 500만 시대로 봤을 때 지금 머리 빵모자 쓰고 길거리 지나다니는 암 환자도 있어. 등산길에서 많이 만나, 암 환자들. 그러면 500만 시대로 봤을 때 과연 몇 명이 지금 5년 생존율을 넘겼느냐? 2,000명이야, 2,000명. 아까 얘기했잖아요. 1차 2 곱하기 500만. 그 다음에 또 2 곱하기 했더니 1,000만, 1,000에서 2,000명만이 소위 현대의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5년 생존율을 겨우 넘긴 사람들이야. 그것도 하루만 더 살고 죽을 수도 있어. 한 달 더 살고 죽을 수도 있어. 그 생존자 통계로 다 넣어버려, 이 사람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손바닥으로 하늘거리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러한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현실을, 오늘날의 암 현실을 보고 말씀드렸잖아. 이건 거대한 의료 마피아 조직이 있다 이거야. 의료 마피아 조직이. 그 조직은 제약회사의 어마어마한 자금력, 그 돈으로 병원, 의사, 방송사 돈으로 퍼질러 매겨. 그래 놓고 입 막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아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개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의로운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세상에 잘못된 의료 관행과 의료 이 오류를 바로 잡아야 된다. 더 무시무시한 거는 얼마든지 제가 제시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현대의학자, 닥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제도권의 의사들조차도 감방을 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닥터 브레진스키야. 영화도 나왔어. 웬 암 고치는 의사가 영화에 나왔단 말이야. 그 사람이 30몇 년을 받았어. 검찰에 고발당해가지고. 누가 고발했냐? 당연히 의사협회죠. 같은 의사가 의사를 고발해서 떼거지로 고발했어. 그냥. 저는 저 면허증 박탈하고 감방 살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감옥 갔어. 감옥에서 1심, 2심 유죄 받았어. 75년 받고 좀 깎인 게 38년인가 받았어. 실형을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대법원에 판결을 내렸을 때 그 사람한테 닥터 버진스키한테 치료를 받은 아이들 뇌종양을 많이 고쳤어. 그 사람이. 걔들이 뇌종양으로 다 죽어간다고 이 병원 저 병원 애를 얻고 울고불고 다녔을 때 다 죽는다 그랬어. 닥터 버진스키 병원에 가니까 주사도 안 놓고 약물도 안 먹이고
뭐 자기가 개발한 무슨 사람 오줌에서 추출해낸 그 사람이 반명이 그거예요. 암 걸린 사람의 오줌 속에는 뭔가 DNA나 원소가 부족하다는 걸 찾은 거야. 그 사람만 알아. 모방을 못해. 그걸 발효시켜서 만든 게 바로 버진스키의 특효약이라. 암 특효. 특히 뇌종양은 최고죠. 근데 그 대법원 법정에 전국에서 몰려온 어머니들이 애를 데리고 왔어. 업고 어린애는 등에 지고 안고 이미 10년 전에 수술해서 그 버진스키의 처방을 받고 난 사람들은 중학교 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다 나타난 거예요. 그 한 어머니가 재판관님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세요. 막 이제 징역 때리려고 막 준비하는데 억울합니다. 그 애를 안고 있는 그 어머니가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만일에 여기 계신 판사, 검사 여러분들의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자식이 뇌동양으로 한 달, 두 달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냈을 때 판사, 검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어봤어. 근데 판사, 검사가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대답을 안 해. 응? 그거요, 그거 바로 법정이 울음바다가 된 거야. 당신네들이 말하는 그 대학병원에서 그 잘난 의사들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은 사형선고 내렸다. 그 애가 지금 살았는데 누가 살렸는지 아느냐? 저 닥터 버진스키 저분이 살렸다. 여기저기서 막 들고 일어난 거야. 우리 애들 살렸습니다. 우리 애들 살렸습니다. 막 이러니까 판사들이 그냥 한 주 연기를 때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사람들이 볼때같이 모인 거야. 판정이 어떻게 날까 말이야. 저 사람이 38년 받을 거냐? 예? 실형 받을 거냐? 아니면 이제 어머니들이 애를 업고 나와가지고 그런 뼈 아픈 질문을 해서 울음바가 됐으니까 뭔가 좀 기미가 있다 싶어서 더 많이 왔어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야. 판사님, 우리 애 살려주세요. 지금 저 버진스키 박사가 만든 그 약을 먹고 있는데 만일에 저분이 실형을 산다면 우리 애는 죽습니다. 이런 맞아요 하면서 엄마들이 이구동성으로 막 법정에서 막 떠든 거예요. 그냥 그 판사들이 합의 다 서로 얼굴 끔벅끔벅 하더니 무혐의 땅땅땅 법정 안에서 난리가 뒤집어졌지요. 천국에서 몰려온 그 암 환자들 그 가족들이 그냥 환호성이 울리고 막 버진스키 만세가 막 불러 터진 거야. 근데 제명이 뭐냐, 제명이. 도대체 암을 그렇게 많이 고친 의사한테, 의사 면허도 있는 의사한테 왜 38년, 75년 때렸냐 이거야. 제명은 현대의학을 거부한 죄야. 제명이. 이런 제명이 있어요, 여러분? 현대의학이 뭐죠? 칼질, 독약 퍼붓는 거, 살인광선 지지는 거, 이거 아니요. 이것밖에 모르는 이들이 그걸 안 하고 이상한 오줌에서 뭘 발효시켜서 먹인 거 가지고 애가 났단 말이야. 그걸 현대의학을 거부했다는 그런 죄로 잡아놓았어. 근데 내가 하도 어처구니 없어 미국 유명한 박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이게 어떻게 했어? 이렇게 위험한 치료도 안 했고 발효한 오줌을 먹여서 애를 치료했는데 이거 어찌 된 겁니까? 미국에는 법이 돼 있대. 어떤 법이? 의사가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가 안 하고 다른 짓 하면은 1차 경고, 2차 면허증 취소할 거야. 자, 할 얘기는 또 참 산같이 쌓여 있지만 다 바쁜 시간 이렇게 1시간 반 40분을 참 할애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운동은 이제 물결을 탑니다. 전 국민 이제 200만 명, 500만 명의 암 환자 그룹이 우리 편이 되어서 이제 줄을 쓸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